여러분, 에밀리입니다. 여러분, 피부 미인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도 클렌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게 피부가 얼마나 깨끗하게 꼼꼼히 클렌징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피부 상태를 좌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의 여배우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1순위로 하는 게 클렌징이에요. 그러면 이런 한국 여배우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클렌징,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올바르게 클렌징을 하고 있으신지, 아니면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오늘 저와 이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먼저 클렌징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근데 가장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많이 간과를 하고 있어요. 먼저 손 씻기. 정말 손 씻는 거 기본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얼굴에 바로 클렌징 밀크를 짜가지고 얼굴에 막 문지르고, 절대 안 돼요. 손에 있는 세균이 피부에 침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손을 깨끗하게 비누로 씻어주시고 클렌징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내가 만약에 선블럭 정도만 발랐다, 아니면 CC 정도만 발랐다 했을 때는 그냥 클렌징 워터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눈화장부터 립 메이크업, 그리고 기초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하셨다 하면은 꼭 이중 세안을 해주세요. 그럼 매일 저녁에 이중 세안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하나의 클렌저로 눈, 입술, 피부 모두 한꺼번에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점이에요. 눈은 꼭 이런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전문적인 립앤아이 메이크업으로 꼭 지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 같은 경우에는 본인 피부 타입에 맞게, 만약에 지성인 경우에는 이런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 피부가 건성 피부다 그러신 분들은 꼭 이런 워터보다는 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클렌징 밀크를 사용해가지고 지워주세요. 그러면 가장 자세한 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클렌징, 아이 메이크업, 포인트 메이크업부터 어떻게 지우는지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냥 귀찮아, 피곤해 죽겠어, 그래서 그냥 한 가지 폼 클렌징으로 얼굴 그냥 한꺼번에 다 씻는다든지, 아니면은 클렌징 밀크로 전체 다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폼 클렌징을 써가지고 그냥 세수하고 보니까 나 깨끗한 것 같아, 만족스러워, 나 그냥 잘래, 이러시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 이런 분들 이렇게 면봉을 가지고 눈 이렇게 체크해 보면은 잔여물 장난 아니게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걸 그냥 방치한 상태로 잤다, 잔주름에 비립종에 트러블에 거기다가 다크서클까지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귀찮더라도 눈화장 하신 분들은 꼭 이런 전용 립앤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를 꼭 사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도대체 클렌징 워터랑 클렌징 밀크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없어요. 차이점은 제품의 제형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했듯이 지성이신 분들은 워터를 사용해 주시고, 건성이신 분들은 클렌징 밀크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거는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밀크나 이거를 피부 화장을 지울 때 1분 미만으로 다들 마사지를 하세요. 왜냐면 1분 이상이 지났을 때는 이 노폐물이 다시 내 모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클렌징 밀크를 쓰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 물로 우리가 얼굴을 다시 한번 유화시켜 주죠. 그때 하얀 게 아직 깨끗하게 씻겨 나가지 않았는데 바로 폼 클렌징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 피부에서 화장품이 제대로 녹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클렌징, 피부를 녹이는 클렌징 밀크와 이 폼 클렌징의 역할은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렌징 밀크로 화장을 깨끗하게 녹인 다음에 물로 꼭 이게 다 없어질 때까지 어프 세안 깨끗하게 하시고 정말 좀 깨끗하게 된 것 같다 할 때 그 다음에 이런 약산성 폼 클렌징을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유화를 하는 단계에서 완벽하게 씻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폐물이 피부에 남아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하얀 게 없어져야지만이 그 다음에 폼 클렌징을 쓰셔야만이 깨끗해지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렌저에 대한 성분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초 제품과 클렌저 제품에 대한 포커스를 어디에 둘 건지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기초 제품을 선택한다 하면은 저는 1위가 무조건 성분이에요. 왜? 내 피부에 바르는 거니까 내가 발라서 흡수시키는 거기 때문에 성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만약에 굉장히 순한 성분으로 천연 성분으로 된 그런 클렌저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두껍게 한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지워주는 정도의 세정력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렌저를 선택을 할 때는 성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세정력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성분을 따져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먼저 아이 메이크업 먼저 지워내고 피부 메이크업 전문 클렌징 밀크로 지워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약산성 정도만 쓰셔도 깨끗이 지워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약산성 클렌저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점, 이렇게 클렌징 워터로 지성인 피부이신 분들 닦아내실 때 이게 워터가 비싸요, 아까워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만 이렇게 적셔가지고 얼굴 닦아내시는 분 계시죠?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다가는 오히려 이 마찰로 인해서 피부가 더 예민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워터가 아깝다 할지라도 항상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서 닦아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워터로 피부를 깨끗하게 닦아줬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가장 잔소리가 많을 것 같은 폼 클렌저예요. 정말 이 폼 클렌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형의 어떤 폼 클렌저를 사용하든지 간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약산성 폼 클렌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폼 클렌저 종류예요. 폼 클렌저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왜 꼭 약산성의 폼 클렌저를 사용하라고 하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앞에서 립은 눈과 입술은 립앤아이 전용 메이크업으로 지워주잖아요. 그리고 피부 같은 경우도 이미 클렌징 워터라든지 아니면 클렌징 밀크 같은 걸로 우리가 깨끗하게 지워주고 또 물로 깨끗하게 씻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폐물 피부에 남아있는 잔여물 정도만 씻어주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산성 클렌저 폼으로도 충분해요. 폼 클렌저로 메이크업을 전체 지울 수 있다고 그렇게 광고하는 제품들 많이 보셨죠? 절대 아닙니다. 아마 이 폼 클렌저 회사 사장님이 저를 미워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꼭 나눠서 쓰셔야 돼요. 이런 얼굴 전용 메이크업 클렌저와 폼 클렌저가 나눠져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메이크업 클렌저는 이런 메이크업 클렌징 밀크라든지 클렌징 워터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을 녹여내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이런 폼 클렌저는 녹여낸 메이크업을 물에 다시 깨끗이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분리해서 쓰셔야 돼요. 만약에 정말로 씻어낼 수 있는 그런 폼 클렌저가 있다 하면은 계면활성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계면활성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폼 클렌징은 내 얼굴에 계속 쓰다 보면은 건강했던 피부도 점점 건조하게 되고요.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강한 알칼리성 자체의 폼클렌징 사용하는 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뭐 자꾸 약산성 폼클렌징 하는데 약산성이 도대체 뭐예요? 약산성과 알칼리성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럼 제가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해 가지고 약산성 폼클렌징 구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약산성 폼클렌징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중에 보면은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를 팔아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컬러가 나와 있어요. 컬러별로 이게 산성인지 뭐 약산성인지 아니면 알칼리성인지 알 수 있는데요. 컬러가 이렇게 보면은 진하면 진할수록 알칼리성이고요. 산성일수록 붉은색을 띄어요. 약산성일 때는 pH 5.5 정도의 노란색과 약간 연록색 정도의 이런 컬러를 띈답니다. 제가 계속 말한 약산성 폼클렌저는 이런 색깔을 띄는 게 맞겠죠. 그럼 제가 몇 가지 우리가 얼굴 세안할 때 쓰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과연 산성인지 약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먼저 폼클렌저들을 각각, 그리고 이거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비누 세안을 고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클렌징 싫어요, 나 비누로 세안할래요,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거는 이 도브 비누예요. 도브 비누는 한국에서는 약산성 그런 도브는 순합니다 이러면서 선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진짜로 약산성이 맞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도브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리트머스 시험지를 꺼내서 컬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란색이에요. 이 노란색이 이게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에 따라서 컬러가 변하게 되는데요. 변화나 우리가 지켜볼까요? 자, 어때요? 바로 초록색으로 변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 같아요? 컬러가 어디에 가까운가요? 아무래도 한 pH 9 정도? 약간 알칼리성에 가까운 거죠. 심한 알칼리는 아니지만 알칼리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다음 걸 볼게요. 어떤 것 같아요? 컬러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pH 5 정도 컬러에 비슷하죠. 약산성 세안제가 맞네요. 네, 이것도 컬러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한 pH 6 정도? 네, 이것도 약산성 세안제가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망의 도브 비누.
도부는 순합니다 하는데 어떤 컬러일까요? 맞아요. 도부도 지금 5와 6 사이에 5.5에 정말 약산성 세안제예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리트머스 시험지로 내가 쓰고 있는 세안제가 약산성인지 아니면은 알카리성인지 구분할 수 있답니다. 자, 다들 이제 알카리성 세안제와 약산성 세안제 구분하는 방법을 알게 되셨죠? 알카리성 세안제는 정말 세수하고 나면은 뽀드득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참 느낌은 좋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들의 좋은 피부 보호막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건조하고 민감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발 알카리성보다는 약산성을, 내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는 약산성 세안제를 꼭 써주세요. 실은 저도 정말 2016년도에 너무 피곤하니까, 일하고 피곤하니까 정말 폼클렌징 하나로 다 지워진다는 그런 걸 보고서는 그런 제품을 사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앞에서 제가 제 사진 보여드렸죠. 어떤가요? 정말 얼굴에 깨끗이 지워지지 않는 메이크업 그런 잔여물 때문에 트러블이 나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제품에 의해서 제 피부가 얼마나 혹사를 당하고 있는지를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화장품 연구소에 가끔 가거든요. 화장품을 만들 때 뭐 성분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연구소에 갔는데, 화장품 연구소에서 이 폼클렌징 실험하는 걸 봤어요. 보는데 확대를 해보면,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말 약산성, 알카리성 같은 경우는 피부가 뽀득뽀득하니까 잘 닦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이거를 확대해서 봤더니 닦여 나간 게 아니라, 이게 메이크업 노폐물이 닦여 나간 게 아니라 내 피부의 보호막이 닦여 나간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메이크업 잔여물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제품을 계속 그런 식으로 썼으면은 어쩌면 제 피부가 지금은 할머니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의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폼클렌저 꼭 pH 확인해 보세요. 약산성인지 아니면 알카리성인지. 참, 제가 이거 계속 그런 알카리성 썼다면 제가 제 피부가 할머니가 됐을 거라고 하잖아요. 혹시 제 나이가 몇인지를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한국에서는 제 나이를 한 30대 초반 정도 이렇게 보세요. 근데 실은 제가 한 해만 더 지나면 40이 되는 39이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제가 제 피부 보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안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이 알카리성이 내 피부에 안 좋고 약산성 폼클렌저가 중요한 건지. 그리고 아까도 제가 pH 테스트 하면서 보여줬던 도부 비누 아시죠? 저는 비누 중에서 도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래도 도부 싫어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비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쓰고 있는 비누가 알카리성인지 아니면 약산성인지. 요즘에는 천연 재료를 쓰거나 숙성을 시켜서 이런 고체 비누 같은 경우도 순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알카리성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알카리성 자체가 우리가 불필요한 각질을 떼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건조하게 만들고 자극을 주기 때문에 비누 같은 경우에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체크했을 때 8 이상 안 넘어가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클렌징 제품별로 완벽하게 메이크업을 지울 때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포인트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립앤아이 포인트 메이크업 지우는 거를 할 때는 면봉하고 이런 화장솜을 준비해 주세요. 면봉하고 화장솜에 리무버를 충분히 적셔주세요. 이거 립앤아이 전용 리무버거든요.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한 장을 눈 위에 덮을 거예요. 덮을 때는 속눈썹이 다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덮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눈썹까지 다 덮어주세요. 또 눌러주세요. 10초 동안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굉장히 깨끗하게 닦여요. 지금 이렇게 닦여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닦으신 다음에 반 접어서 깨끗한 면으로 눈썹도 같이 지워주세요. 한 번 더 닦아주시고요. 만약에 마스카라를 많이 바르셔가지고 잔여물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깨끗한 면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쓸듯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 과정을 꼼꼼하게 하셔야지 메이크업 잔여물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준비해 놓은 면봉, 자, 눈 위를 덮어준 다음에 이렇게 하고서는 면봉으로 위로 쓸어주세요. 남아있는 잔여물을 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묻어 나오죠? 이걸로 다시 한번 닦아주세요. 그리고 면봉을 이용해서 살짝 눌러준 다음에 이런 사이사이도 꼼꼼하게 아이라인을 지워주세요. 깨끗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면봉으로 지웠을 때 이렇게 까맣게 묻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반대쪽 눈도 똑같아요. 반대쪽 눈도 이렇게 덮어주시고요. 10초 동안 눌러주세요. 1, 2, 8, 9, 10 눌러준 다음에 이걸 위로 쓸면서 닦아내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메이크업 잔여물이 묻어져 나오죠. 그리고 똑같이 면봉으로 남아있는 잔여물들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눈꺼풀을 살짝 들어준 다음에 눈 앞머리와 이렇게 더럽게 묻어나와요. 그리고 위에 속눈썹을 다 했다면 이번에는 밑에 속눈썹 닦는 걸 할게요. 화장솜을 접어서 눈 밑에 대주세요. 이 화장솜을 받쳐줬기 때문에 아래 속눈썹에 묻어있는 마스카라가 쉽게 지워져요. 반대쪽도 똑같게 대주시고요. 아이 메이크업 아이 리무버가 묻어있는 방향으로 아래 속눈썹도 깨끗하게 지워주시고요. 뒷면 아무것도 안 묻어있는 여긴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가 묻어있었죠? 여긴 깨끗한 면으로 밑에 한 번 더 쓸어주세요. 그 다음 준비해 놓은 깨끗한 화장솜으로 한 번 더 닦아서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한 번 더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어때요? 깨끗하게 닦였죠? 보이시나요? 깨끗하게 닦였죠? 아, 입술 빼먹었다. 입술. 립앤아이 리무버를 화장솜에 적셔준 다음에 똑같아요. 입술에 얹어주세요. 이렇게 잘 닦이죠? 깨끗한 반대면으로 다시 한번 닦아줄게요. 제가 입술에 각질이 많아서 다음에 입술 각질 관리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일, 립앤아이 리무버는 오일이기 때문에 한번 닦은 다음에 그 오일이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물 묻은 화장솜으로 닦아주세요.
어때요? 입술도 깨끗이 닦였죠? 이렇게 리베나의 전용 리무버를 사용하신다면 눈도 그렇고 입술도 그렇고 정말 간단하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리베나의 전용 리무버를 쓰지 않으면 각종 잔주름이나 이런 다크서클, 이런 각종 트러블의 원인이 되니까 항상 전문 제품을 사용해서 리베나의 아이 메이크업을 제대로 지우지 않으면 각종 눈질환은 물론이고 다크서클과 잔주름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눈가는 피부가 가장 얇고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방금 이렇게 화장솜이나 아니면 면봉을 썼을 때 최대한 살살 해줘야 된다는 거, 손의 힘은 빼시고요. 정말 살살 터치해주세요. 네, 이제 눈과 입술 메이크업을 지웠다면은 이제 피부 메이크업을 지워야 되는데요. 피부 메이크업은 본인 피부에 맞춰서 건성인 피부인 사람들은 오일을 쓰시고요. 지성인 피부인 사람들은 이런 클렌징 워터나 아니면 이런 가벼운 산뜻한 타입의 클렌징 밀크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클렌징 밀크나 자기 피부에 맞는 피부 클렌징 타입을 선택하셔서 1분 안에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요. 1분 안에 최대한 빨리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이런 아시죠? 일회용 해면이라고 해요. 이런 일회용 해면으로 가볍게 닦아주세요. 가볍게 닦아주신 다음에 얼굴 전체적으로 가볍게 닦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거를 유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유화시키는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물의 온도를 측정을 해야 돼요. 적정한 물의 온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찬물로 피부 모공을 줄이기 위해서 찬물로 이렇게 헹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찬물로 하면 왜 안 되냐면요. 찬물로 했을 때 내 피부도 빨리 늙고 내 눈 시력도 나빠진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찬물은 모공에 찌꺼기를 남겨요. 우리가 세안을 할 때 이렇게 거품을 내가지고 거품 가지고 세안을 하죠. 근데 이 겉부분에 거품이 찬물에 닿으면 굳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용하시는 폼클렌징에도 이렇게 아마 거품이 찬물에 닿으면 굳어지는 그런 폼클렌징을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굳어진 거품 찌꺼기가 모공 속에서 완벽하게 씻겨지지 않기 때문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피부를 더 민감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안제를 바꾸는 그러면 이거 굳지 않는 세안제로 바꿔야 하나요? 그게 아니라 이 세안제의 거품을 완벽하게 제거할 때까지는 찬물을 쓰지 마시고요. 미온수를 사용하세요. 그럼 이 미온수는 어떤 온도가 좋은 거예요? 온도계로 측정해야 되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틀어서 내 손을 대봤을 때 30도에서 37도 정도 미지근한 온도, 내 손의 기분이 너무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런 느낌이 없고 그냥 편안한 정도, 이 정도의 온도면 돼요. 그럼 이렇게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세안했으니까 마지막에 찬물로 팍팍팍 이렇게 피팅을 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찬물을 쓴다고 모공이 조여지거나 탄력이 좋아지거나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모공을 조이거나 아니면 내 탄력을 좋아지게 하는 거는 이런 낮은 온도의 피부 관리법은 제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낮은 온도의 관리법을 할 때 수분 제품을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찬물로 세안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미온수로 세안해 주세요. 그냥 찬물 세안 미온수로 하다가 찬물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냥 피부에 자극도만 올라가고 민감도만 올라가서 없던 홍조도 생길 수가 있고 오히려 탄력도 더 저하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찬물 세안이 내 피부뿐만 아니라 시력 저하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알고 계시나요? 저도
시력까지 안 좋아진다는 거는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눈꺼풀 가장자리를 보게 되면요, 눈물샘과 기름샘이라는 게 있어요. 눈물샘 다들 들어보셨죠? 눈물 나오는 눈물샘. 근데 여기 눈물샘을 마르지 않게 해주는 게 기름샘이에요. 근데 이 기름샘은 우리가 찬물로 세안을 했을 때 기름샘이 낮은 온도에 의해서 축소가 되는 거예요. 축소가 되기 때문에 기름을 제대로 분비를 못하는 거예요. 기름샘이 마르니까 눈물샘이 마르고, 또 눈물샘이 마르니까 안구 건조증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또 안구 건조증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시력까지 나빠지는 거예요. 워낙 그러니까 평소에 눈이 좀 건조하다든지 아니면 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정말 찬물 세안 삼가하시고요. 이 찬물의 성질이 기름샘 분비를 저하해가지고 안구 건조증을 일으키니까 제발 찬물 세안 참아주세요. 그럼 저자극성 세안을 위하여 폼 클렌징으로 어떻게 세안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저자극성 폼 클렌징 세안을 하기 위해서는 약산성과 풍부한 거품이 필요해요. 그러면 보통 약산성,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약산성 폼 클렌저는 거품이 많이 나지 않아요. 알카리성 성분이어야지만이 풍부한 거품이 나는데, 그럼 어떡하죠? 그럴 때는 혹시 시중에서 파신 이런 거품기가 있어요. 거품기에 내고 거품을 내면 굉장히 풍부하게 생크림처럼 나오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폼 클렌징을 짜주세요. 거품기에 넣고 폼 클렌징을 짜주신 다음에 물을 살짝 부어주세요. 그리고 굉장히 귀엽죠? 이거를 펌프질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 폼 클렌징 약산성인데도 생크림처럼 정말 풍부한 거품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거품이 촘촘해지면 촘촘해질수록 펌프질 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자, 한 10초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여드릴게요. 세안을 하실 때는요, 보통 아무리 민감한 약산성 세안제라고 하더라도 우리 얼굴에 T존은 가장 자극이 덜하고 대부분 민감한 거는 볼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품을 먼저 이마와 코, 그리고 턱, 나머지 볼, 코는 정말 더 꼼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안을 하신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하니까 이걸 쓸게요. 거품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준비해둔 미온수로 얼굴 다들 깨끗이 씻고 오셨나요? 깨끗이 씻고 오셨다면은 얼굴에 지금 물기가 남아있잖아요. 수건으로 닦아내시는 분들도 계시죠? 수건으로 절대 닦아내지 마시고요. 세안 후 남아있는 물기는 그냥 흡수시켜 주세요. 안 그래도 건조하고 우리가 안 그래도 물팩하고 스킨팩하고 하는데 흡수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토너를 얼굴에 전체적으로 뿌려서,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안 뿌리고 그냥 스킨을 바르게 되면은 저는 피부에 좀 자극이 가서요, 항상 먼저 뿌려주고 다시 한번 스킨으로 피부를 정리를 해준답니다. 스킨에는 우리 피부의 각질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민감하신 피부들, 만약에 건성이거나 민감하신 피부들은 이런 방법을 써주시면 특별한 각질 관리가 필요 없어요, 실은. 그리고 목도 깨끗이. 이렇게 스킨까지 다 정리가 됐어요. 올바른 세안법이야말로 피부 미인을 만드는 가장 기본되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오늘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클렌징을 하기 전에 항상 손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물의 온도 꼭 30도에서 37도 적정한 미온수를 준비해 주시고요. 화장하신 분들 꼭 이중 세안,
눈 메이크업, 입술 메이크업 따로 지워주시고요. 피부 메이크업도 따로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클렌저를 선택해서 피부 지워주시고, 꼭 약산성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알려드렸고, 약산성 폼 클렌저로 거품을 풍부하게 내셔서 부드럽게 1분 안에 빨리 씻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기는 수건으로 닦아내지 마시고 피부에 양보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스킨으로 pH 다시 한번 맞춰주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피부가 굉장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건강해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계셨던 클렌징 방법과 오늘 제가 알려드린 클렌징 방법 많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있나요? 이렇게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 전에 몰랐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습관 하나하나 고쳐간다면은 여러분 모두 피부 미인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도 다들 재밌으셨나요? 저는 다들 재밌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굳게 믿고,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하러 올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